다음의 사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제 거래처 등록에 쓸 거네요. 자, 일반 거래처니까 뭐 유형을 동시라고 하고 나머지는 적혀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거래처 등록으로 가고, 자, 제일 아래에 빈칸에 208번 거래처 주식회사 우진상사 한번 동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조민지, 업태는 도매, 종목은 스포츠 용품. 뭐 우편번호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생략이 된다 했으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동. 사실 거래처 등록이나 계정가무 및 적요 등록 문제는 우리한테 보너스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문제는 끝났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아래의 계정 과목을 신규로 등록하시오. 853번에 외주 용역비, 성격은 경비, 표준 재무제표 코드 122가 국내 외주 용역비라고 여기까지 있네요. 자, 그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서 코드 853번에 자, 이 빈칸이죠. 여기 빈칸에다가 계정 과목 코드 외주 용역비라고 만들고, 성격은 우리 3번 경비, 그리고 이번엔 표준 재무제표 코드도 127번, 우리 127번에 자, 여기에 국내 122번이구나. 122번 각 국내 외주 용역비. 자, 127이라서 안 나온 거네요. 자, 이걸로 선택을 해주라는 거죠. 이것까지 해주면 자, 얘가 끝났네요. 표준 재무제표라고 해서 이게 그 올해에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있어서 FAT라는 AT 시험하고 지금 세무사의 시험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얘를 한 번씩 지금 두 시험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특이한 건 없죠. 여기에다가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는 끝났고,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정기분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수정 및 입력하여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기초 원재료 재고액,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초 제품 재고액이 다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순서대로 가면서 수정해도 되고, 일단 얘네들 다 수정해 놓고 시작해도 되는데, 아직 위치가 정확하게 인지 안 되신 분들은 수정해야 될 거 다 수정해 놓고, 그리고 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원가 명세서부터면 원가 명세서부터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기초 원재료 재고액,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서 여기에서 원재료비라고 있죠. 원재료비의 금액을 클릭하면 지금 여기 금액을 클릭한 거예요. 여기에 기초 원재료 재고액 2천만 원을 쓰고, 여기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여기 6번 있죠. 여기에 3천만 원을 쓰고, 다음 창 닫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여기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을 클릭하면 제품 매출 원가, 그럼 기초 제품 재고액이 2,500만 원이다. 먼저 이거를 써주고, 그럼 먼저 수정할 부분은 이제 입력할 부분은 입력했으니까, 자 다시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가볼게요. 자 우리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방금 기초 원재료 재고액, 기초 제공품 재고액 썼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3억 3,562만 2,500원으로 변경이 되었겠죠. 그럼 이 금액을 적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창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을 클릭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는데 방금 내가 적어온 금액이랑 틀리죠. 그러면 3억 3,562만 2,500원으로 수정해주고, 이 금액을 수정하고, 그리고 확인 누른 후에 단기 순이익이 7,98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럼 이 금액 적어 놓고, 다음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자 불러오기를 해서 단기 순이익이 방금 내가 적어온 걸로 변경된 거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 적어 놓고 9,250만 원 적어 놓고,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우리는 9,2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서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 정확하게 입력한 거죠. 자 이거 오랜만에 봤다고 조금 낯설죠. 그래서 그때 우리 이거 연습할 때는 계속 하니까 위치가 눈에 익었다가 금세 얘가 잘 까먹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에라도 한번 점검을 하고 시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기초정보관리 문제 끝났고, 자 다음 전표 입력은 자와 같이 분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입력은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7월 12일자 문제를 보면, 주식회사 한국자동차에서 제품 운반용 화물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채를 87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 평가한 공채의 현재 가치는 78만 원이며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럼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우리는 액면가를 줘야 되는데, 취득원가는 우리 공정가치, 현재 가치가 공정가치죠. 이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써야 되겠죠. 그럼 현금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87만 원이 나가고, 87만 원이 나가고, 다음 차변에 이걸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고, 그럼 이 금액은 공정가액 혹은 현재 가치로 인식할 거고, 그럼 차이 나는 9만 원은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면 자동차를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격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때 손해보는 손실액은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우리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우리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다음 볼게요. 해외 거래처인 뉴욕 상사의 2019년 12월 5일 제품 2만 달러의 외상으로 수출하고 2020년 7월 22일 외상 대금 전액을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2020년 7월 22일 회계 처리하시오. 단 19년 12월 31일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럼 정기 말에 이 금액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를 장부 금액을 바꿔뒀겠죠. 정기 말에. 그럼 2만 달러에 이렇게 금액을 해뒀으면 2019년 장부 가액은 금액이 2만 달러에 1150원이니까 23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19년 지금 기말 장부가액이 2300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럼 지금 회수하는 날에 환율로 계산을 하면 2만 달러인데 1050원을 하면 2100만 원이네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 2만 달러를 가지고 이건 정기말 장부의 환율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로 계산한 거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금액은 장부에서 지울 때 필요한 거고 이 금액은 지금 내가 수령한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제품 외상하고 둔 금액이니까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이 외상 매출금은 이제 거래처 뉴욕 상사 장부에 23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2100만 원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럼 차이나는 이 200만 원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본 거죠. 2300 들어온다고 적혀 있었는데 2100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거래가 있는 날에는 외환차손이다라고 써야 되겠죠. 우리가 기말에 환산할 때만 외화 환산 손실, 얘는 실제 일어난 거니까 외환차손이다. 자, 다음 8월 11일 원재료 보관 창고에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보험료는 전액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그럼 차변에는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 보관 창고니까 500번대의 보험료다.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8월 18일 당사 보통예금의 이자 수익이 80만원 발생하여 원천징수 세액 123만 3,200원을 차감한 잔액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겠는 건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고 들어온 이유가 대변에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고, 그럼 일단 써보면 이자 수익은 80만원인데 80만원에 123만 3,200원 세금 빼고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67만 6,800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차이나는 12만 3,200원을 우리는 미리 낸 세금이다. 선납세금 혹은 자산 처리할 거 제가 꼭 적혀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선납세금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무조건 선납세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9월 3일날 3월 31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금전 배당 1,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3월 31일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지금 이날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지금 이 돈을 배당을 지급할 때에 과거의 회계 처리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3월 31일이면 일반 전표 3월 31일 날 보면 자, 우리 미지급 배당금이다 라고 해서 1,000만원이 대변에 적혀 있죠. 3월 31일 날 결의일 날 회계 처리는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처리를 해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지급하는 거니까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1,000만원이 오고 대변에는 또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고, 이렇게 하면 이번 것도 되겠죠. 자, 다음 11월 1일 거래처 윤스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윤스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0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외상매출금을 대손으로 처리하였다. 당사의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고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장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지워주고 금액 1,000만원, 그리고 이제 11월 10일 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야 되겠네요. 이런 말이 안 적혀 있어도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 11월 1일 날 가서 외상매출금이 있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75만원 있다는 거 바로 아래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 확인했으면 자, 외상매출금의 짝지 대손충당금 75만원을 먼저 끌어쓰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액 짝지 75만원. 그럼 나머지 925만원은 자 이번에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분계 끝났으니까 일반 전표에 먼저 6월달 것까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볼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을 먼저 찾고 그리고 입력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11번 매출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1번 매출 과세고 11번 매출 과세고 다음 11월 5일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용지 봐야 되는데 대표이사 자택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얘는 우리 54번 불공이 되게 될 거고 얘는 54번 불공 여기까지 해서 자 다음 11월 20일 날 수입전자세금 계산서 이걸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 그림도 있죠. 수입세금 계산서니까 55번 수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 화면에 보였겠네요. 자, 다음 12월 13일 날 보면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보이네요. 계산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53번 매입 면세 이것저것 별 것 없이 53번 매입 면세고, 다음 12월 24일은 증빙이 보이나요? 증빙을 발행 안 했다고 적혀 있죠. 그런데 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는 과세거래죠. 증빙이 없는 과세거래는 이때 우리는 14건별이라는 걸 사용할 거죠. 우리는 과세거래인데 무증빙일 때. 지금 이거 생각 안 날 때 제가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하고 과세 유형 찾아라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 날짜를 하나 써놓으면 과세 유형 나오는데, 지금 매출인 걸 알고 그러면 무증빙이라는 게 적혀 있으니까 14번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지금 얘는 면세 거래인 경우에 20번이고 과세 거래일 때는 14번인 거예요. 다음 12월 30일 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 매입인데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혀 있죠. 그러면 과세네요. 그래서 61번 현금 과세. 자, 그럼 이제 과세 유형 다 찾았으니까 자, 10월 3일부터 볼게요. 먼저 햇빛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우린 제품 600만원치를 팔고, 그리고 문제에 특별한 말 없이 현금으로 330만원 받고, 그리고 외상으로 330만원을 했네요. 자, 그럼 10월 3일날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세금연서 보니까 그냥 의자다. 100개 6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해피상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현금으로 330만원, 차변의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처리해 둬야 되겠죠. 자, 다음 11월 15일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마트에서 3D TV를 350만원에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당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친절한 거예요. 이런 말 없어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 그죠?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썼으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54번 불공이고, 그럼 가지급금 처리하고 대금은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11월 15일 날 우리 54번 불공이고 3D TV를 샀고 3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전자마트에서 우리 사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2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고 자 우리는 이걸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지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띄워놓는데 대표이사 이름이나 이런 걸 알려주면 우리 대표이사 가지급금도 이름을 써두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 세무사에서 시험에서 이사의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잘 안 써요. 자 대변에 당좌 예금이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11월 20일 대만에서 원재료를 공급가액 1,000만원에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당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도록 한다. 자 그럼 1,000만원짜리 세금 계산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럼 날짜 11월 20일 날 55번 수입 아래 보니까 품목이 1, 2, 3, 4, 5, 6, 7, 8, 9, 0 1,000만원에 100만원이고 세금 계산서는 인천 세관에서 발행한 거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죠. 자 그리고 분계는 뭐 현금 하셔도 되고 저처럼 혼합한 후에 자, 이 돈은 현금 납부했고 나머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없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하면 얘도 끝이네요. 자 다음 12월 13일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영남개발로부터 토지를 1,000만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0%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면세 없고 건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영업활동 쓸 거니까 토지라는 계정 과목 쓰겠죠. 자 그리고 30% 그럼 300만원은 보통 예금이고 그럼 나머지 700만원은 우리 3달 후에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12월 13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토지 1,000만원 거래처 영남 개발 전자세금 계산서고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우린 토지 1,000만원 팔면서 1,000만원 사면서 보통 예금 3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우리는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다음 5번 12월 24일 김미선에게 제품 11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매출에 대한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 단 거래처 입력할 것. 자, 그럼 시사건별이고 뭐 제품 매출이고 현금이니까 뭐 분개는 특이점이 없겠네요. 12월 24일 날 14건별이고 제품 팔았고 공급 대가니까 11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김미선. 자, 그럼 이번엔 아무 증빙 없는 거니까 분개는 혼합으로 가서 제품이고 현금으로 수령했다. 자, 다음 12월 30일 당사는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제일 상사에서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단 컴퓨터는 자산 처리할 것. 자, 그럼 61번 현금과세고 영업부에 사용할 컴퓨터를 자산 처리하라고 했네요. 계정강은 뭐죠? 그렇죠, 비품이죠. 그럼 얘는 비품이고 돈은 현금 지급했다. 이러면 끝이네요. 그럼 12월 30일 날 61번 현금과세고 컴퓨터 샀고 이번에 110만 원이라고 쓰면 100만 원에 10만 원 분리되고, 제일 상사 분개는 좀 그냥 혼합이라고 한 거예요. 현금이라 하셔도 문제 없어요. 차변의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변의 현금으로 지급하면 끝났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교수 연결해서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